좋은 걸 찾거나 대박을 터뜨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그 이름. 와우! 신봤다! 여기서 이 신봤다의 심은 바로 산삼이라고 하는데요.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신비의 명약, 산삼. 오늘 사건은 이 산삼에 관련된 한 사건입니다. 조상이 주는 거라는 산삼. 이 산삼 캐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었던 신만이 40대 김씨는 2012년 5월 강원도 화천의 한 야산에서 하나 발견하기도 힘들다는 30년에서 40년 된 산삼을 무려 70뿌리를 캔 거예요. 그러니까 산삼 군락지를 발견한 겁니다. 산삼 털을 찾은 거예요. 진짜 신본 거죠. 너무 기분이 좋았던 김씨는 캔 산삼을 친한 지인들한테 선물도 하고 시가보다 더 싸게 팔기도 했습니다. 여기서 더 기분이 좋은 건 이때 이 70뿌리가 다가 아니야. 정말 군락지를 발견한 거였단 말이에요. 70뿌리를 캐고도 산삼이 남아 도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때 이 김씨가 혼자 비밀로 그 털을 알고 있으면서 한 뿌리, 두 뿌리 캐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주위 사람들은 궁금한 거예요. 이 김씨가 산삼 캐러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경력도 적은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 발견하기도 힘들다는 산삼을 이렇게 자주, 이렇게 많이 발견해서 캐오는 건지. 그러니까 이때 김씨와 3년 전부터 친하게 지냈던 60대의 최씨가 물어본 겁니다. 너 어디서 그렇게 산삼을 캐오냐? 이때 이 김씨, 그 출처를 말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 김씨가 말을 해준 거예요. 아니 형님, 그게 말이에요. 이 김씨와 최씨, 평소 친형제처럼 정말 친하게 지냈었대요. 그러다 보니 군락지를 데려가서 보여준 거예요. 여기서부터가 문제였습니다. 사실 산삼 군락지를 공유할 정도면 정말 서로의 사이가 돈독했던 것 같은데 이 김씨가 발견했던 군락지는 정말 산삼밭이었습니다. 30년에서 40년 된 큰 뿌리 산삼을 70뿌리 캐고 나서도 나머지 어린 산삼이 무려 600여 뿌리 이상이 남아 있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. 사실 이 김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좀 마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선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 큰 군락지를 알려주고 보여주기까지 했죠. 솔직히 이거 쉽지 않거든요. 이때 이 김씨는 60대 친한 형인 최씨와 이런 약속을 합니다. 600여 뿌리 이거는 새끼니까 여린 산삼 600뿌리가 조금 자라면 다음 해에 형 우리 같이 이 산삼을 캡시다.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.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. 40대와 60대 신만이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다 라는 꿈을 안고 산삼이 크게 자랄 날만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. 그런데 뜬금없이 이 60대 최씨가 충남 논산시 연무 자신의 집에서 변을 당한 채 발견됩니다. 2013년 8월 28일 60대 최씨가 자기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어느 괴한이 침입해 자고 있었던 최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도망간 거예요. 자다가 흉기로 공격을 당해 사망한 거죠. 출동한 경찰은 강도인가? 라고 생각했어요.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도난당한 물건이 없는 거예요. 그렇다면 잔혹하게 살해한 걸 보면 원한 사건일 가능성이 크겠구나 라고 판단했습니다. 경찰은 현장 주변을 수색하던 중에 최 씨의 집 담장에서 혈흔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.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이 발견된 혈흔 사망한 최 씨께 아닌 제3자의 혈흔으로 나온 거예요. 이거 방금 떨어진 피 같은데. 그렇다면 이 피가 가해자 범인의 피일 확률이 높겠구나. 그리고 주변 탐문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용의자는 좁혀집니다.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. 그런데 또 기가 막히게 주변 수색 중에 근처 주차장에서 톨게이트 영수증 하나가 떨어진 걸 발견한 거예요. 경찰은 바로 해당 고속도로로 연결해서 차량 번호를 알아냈습니다. 와, 조회해보니까 기가 막히게 이 차량 용의자 차네.
용의자의 혈흔이 피해자 집 담벼락에서 발견됐고 그 근처 주차장에서 용의자가 쓴 톨게이트 영수증까지. 경찰은 바로 톨게이트 영수증을 시작으로 차량 번호를 특정한 후에 이 용의자의 도주 경로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 용의자는 충남에서 범행 후에 전주를 거쳐 서울까지 도주한 상태였습니다. 그리고 경찰이 자신의 뒤를 쫓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. 심장이 막 쫄렸겠죠. 와, 이거 어떡하냐. 계속 고민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저 그냥 자수할게요. 라고 경찰서에 전화해 자수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용의자는 사건 발생 이틀 만인 8월 30일 밤 경찰에 자수하면서 잡혔는데요. 60대 최 씨를 살해한 용의자는 모두 예상하시듯이 40대 군락지를 발견했던 김 씨였습니다. 아니, 도대체 범행 이유가 뭐였을까요?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사실 이 40대 신만이 김 씨는 산삼 군락지를 최 씨에게 소개시켜줄 만큼 엄청 호의를 베푼 사람이었어요. 같이 부자 되자. 나 이거 다 당신이랑 나눌게. 그런 사람이 왜? 이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정말 최 씨 그 사람을 믿고 친형 같아서 군락지를 소개시켜줬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산삼이 다 없어져 있었습니다.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따지러 갔어요.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. 나는 당신을 믿고 알려준 건데 네 혼자 다 헤쳐먹으려고 그걸 빼앗아가냐.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기가 다 훔쳐가 놓고 뭘 잘했다고 안 가져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나를 무시하잖아요. 내가 그래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죽였습니다. 라고 얘기했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최 씨와 김 씨 서로가 애기 산삼이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이게 다 크면 서로 나눠서 같이 캐자, 같이 부자가 되자 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40대 김 씨가 봄이 딱 되니까 우리 애기 산삼 잘 크고 있나 궁금해서 산삼 군락지에 들렸던 거예요. 그런데 없어. 어린 산삼 600뿌리가 모두 다 없어진 거예요. 그리고 그 순간 이 군락지를 아는 사람은 나랑 최 씨뿐인데 나는 아니니까 최 씨 이놈이 자기 혼자 다 헤쳐먹으려고 나를 속이고 훔쳐갔구나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. 이 산삼이 뭐라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이때 사라진 산삼이 시가로 최소 1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호가하는 거였습니다. 그러니까 산삼이 아닌 큰 돈이 걸린 문제였던 거예요. 각 한 개당 최고 1000만원까지 가는 산삼 600여 뿌리가 어디로 사라졌냐? 솔직히 이 산삼이요 김씨 것도 아니에요. 땅에 뿌려져 있었던 거잖아요. 하지만 자기가 최초 발견했으니 내 물건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겠죠. 내 물건을 도둑 맞았다 라고 굉장한 분노에 치밀렀을 거고 그 상태로 최 씨를 의심하면서 찾아간 겁니다. 믿고 알려준 건데 이런 식으로 나를 배신 때려? 내가 너 가만히 안 둬.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건 정말 이 60대 최 씨가 600여 뿌리 산삼을 가져갔을까? 라는 거예요. 범행 당시에 이 최 씨는 나 아니야 억울해 내가 안 훔쳐갔어. 원래 여린 산삼은 장마 들고 가뭄 들면 그냥 사가버려. 그냥 사가버린 것 같아 라고 얘기했습니다. 하지만 이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. 장마와 가뭄이 들면 산삼이 사가버린다. 그래서 600여 뿌리 산삼이 다 사가 없어진 거다. 뭐 한두 뿌리면 몰라도 600여 뿌리가 한 번에 다 그런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. 이 말에 40대 김 씨가 더 화가 났던 거예요. 내가 무슨 바본지 아냐고 장난하냐고.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찰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군락지에 600여 뿌리가 정말 있었는지도 모르고요. 사망한 최 씨가 훔쳐갔는지도 모릅니다.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만 들으면 너무 화가 나니까 우발적으로 찾아가서 확 죽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김씨 우발적인 범행도 아니었습니다.
살인 전 치밀하게 준비한 흔적까지 발견됐어요. 범행 수개월 전에 범행 도구를 구입했고 직접 범행에 쓸 흉기를 제작까지 했습니다. 범행 한 달 전에도 이 산삼 문제로 최 씨와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어요. 그래서 범행 당일 이 최 씨의 집으로 사다리를 이용해서 담을 넘었고 열려 있었던 현관문으로 침입해서 60대 최 씨를 공격한 거예요. 산삼 때문에 그토록 친했던 형을 살해하게 된 40대 김 씨. 1심 재판에서 김 씨는 나는 형이 진짜로 산삼을 훔쳐간 거였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려고 그날 집에 갔던 거였습니다. 흉기를 가져갔던 건 혹시나 만일 사태에 대비해서 그냥 챙겨간 거였어요. 처음에는 내가 먼저 공격했던 것도 아닙니다. 최 씨가 먼저 나를 때렸어요. 그래서 저도 화가 나서 가지고 있던 흉기로 찌른 거였습니다. 라고 얘기했습니다. 우발적이었다라는 걸 주장한 거예요.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에 따라서 징역 형벌이 달라지잖아요. 그리고 이런 김 씨의 말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거짓말하지 마. 우발적이라는 사람이 몇 달 전부터 범행 도구를 사고 흉기를 만드나? 이거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. 단, 자수했잖아요. 이 점을 참작해서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. 이에 대해 김 씨는 항소했어요. 우발적이었다니까요. 계획적 아니었어요. 하지만 항소심 역시 계획적 맞잖아. 기각시켰고 최종적으로 18년 확정됐습니다.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이 최 씨가 정말 이 600여 뿌리 산삼을 훔친 건지 입증이 안 됐어요. 그 상태로 재판이 이루어진 거거든요. 만약에 이 최 씨가 600여 뿌리를 훔친 게 맞았다는 게 입증이 됐다면, 훔친 게 맞았다면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났을까? 만약 그랬다면 범행 동기 부분에서 약간 더 참작이 돼가지고 감형이 조금 더 됐을 거라고 하더라고요. 약간 안타까운 게 수사 경찰이 이 살인사건에 집중해서 수사를 했다 보니 이제 이 산삼을 정말 훔친 건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건지 이 산삼 부분에 대해서 밝혀진 게 없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최 씨가 산삼 600여 뿌리를 훔쳐갔는가? 아직도 모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산삼으로 인해 벌어진 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.